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 저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묻는 의문 중 하나는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현재의 분단 상태를 암묵적으로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분단 상태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퇴임한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발전상을 칭송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과연 행복합니까?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이혼율, 그리고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한국 발전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합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동체 지수 역시 최저 수준입니다. 결국 화려한 한국의 발전상 이면에는 녹록치 않은 우리 일상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오랫동안 냉전체제에서 극한의 체제 경쟁을 벌여왔고 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최우선은 언제나 안보 분야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균형 성장과 분배의 정의보다는 북한을 능가하기 위한 효율성이 중요했으며 사회의 다원성보다는 국론의 결집이 더 소중한 가치로 취급받았습니다. 한국 발전의 이면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그림자는 긴장의 일상화입니다. 분단체제의 안보적 위기감과 전쟁의 상시적 위협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잠재적 불안감을 형성했지요. 서해에서는 남북한 간 군함 간의 교전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북한군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반으로 가른 남남 갈등도 사실 분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흔히 분단 상태의 한반도를 섬으로 비유하지만 사실 섬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못 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경부속도로 표지판에서 볼 수 있는 AH1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도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부속도로는 서울에서는 더는 못 가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모두 배와 항공기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세계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중국, 인도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은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은 절반의 성공인 셈이며 그 결과는 행복하지 않은 성공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뿌리는 바로 분단인 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의 불편함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에 대한 병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단은 남북한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불안감에 그저 익숙해져 있는 것뿐입니다. 한창 미래를 꿈꿀 나이의 남북한 젊은이들이 청춘을 유보하고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시급하고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평화 없이 번영이 없고 평화 없이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남북한 간 평화적 공존의 장기화는 양체제 간의 적대성과 이질성의 해소를 촉진할 것이며 결국 분단체제의 근본적 해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통일은 언제쯤 됩니까? 제가 통일 문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분단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혼의 청년이 길거리를 걷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저 결혼 언제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은 내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통일 역시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투영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의 비용과 통일로 인한 혜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이 질문 역시 흔히 접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문입니다. 통일 비용은 아무리 큰 규모로 발생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에만 지출되는 한시적 비용이지만 통일로 인한 혜택은 영원히 지속되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의지 변수는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주변 정세를 둘러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주변에는 소위 세계 군사력의 1, 2, 3, 4위라 할 수 있는 미중 러일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 해치 이후 국제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동북아는 그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 우선주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시장체제를 기치로 세계를 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세운 국제질서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 앞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 2위, 즉 G2의 경제력을 확보한 중국은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국의 중국 때리기 역시 이 같은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의 안보적 갈등 구조는 때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앞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막으려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중 간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를 시정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가속화는 우리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이며 중국은 한국 최대의 교역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드로 홍역을 치른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같은 구도의 결과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교역구조 시정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수출에 의존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보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모두 필요하며 어느 일방으로 지나치게 경사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현명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견고합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 정책을 당사자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협력을 견인해내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과 러시아 협력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주제다시피 거대한 태평양 문명권과 유라시아 대륙 문명권을 연결한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의 교류는 물론이거니와 두 거대 문명권의 교류를 역시 막고 있으며 동북아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간 문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며 동북아의 불안정 역시 해소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만 돼도 부산항에서 출발한 기차는 유라시아 대륙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끝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주벌판과 시베리아로 한국의 컨테이너 트럭들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통일로 인구 7,500만의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경제의 기적적 발전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의 비전입니다.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결집과 아울러서 노력을 경주하고 그리고 주변국의 협력을 적극 견인해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